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65세인 은정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자식 키우는 게 전부였던 그녀는 아들이 결혼해 첫 장손까지 안겨주자 행복한 나날이 이어질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며느리 수민 씨는 처음부터 은정 씨를 난처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저희 장손까지 낳았으니 전셋집은 당연히 시댁에서 도와주셔야죠? 갑작스러운 요청에 은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 전셋값에 보태줬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의 말은 듣지 못한 채 며느리는 끝없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육아를 제가 다 하는데 시댁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은정 씨는 일주일에 3번씩 며느리 집에 가서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손주 얼굴만 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하지만 수민 씨는 이런 은정 씨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자의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수민 씨는 말했죠. 돌잔치는 제대로 해야 하니까 어머니가 비용 좀 내주시는 거죠? 돌잔치 준비를 하며 은정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여겼지만 며느리의 태도에서 진심 어린 고마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날에도 은정 씨는 손주와 사진을 찍으려다 며느리의 핀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사진 좀 그만 찍으세요. 수민 씨는 처음부터 참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에 초대했을 땐 어머니, 제가 요리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라며 살갑게 대했죠. 집안 행사 때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을 빼놓지 않던 며느리였습니다. 은정 씨는 이런 수민 씨를 친딸처럼 아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관계는 손주가 태어나면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안게 된 기쁨도 잠시 수민 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육아를 다 떠안고 있어요. 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라는 말에 은정 씨는 손주를 위해 주 3일씩 며느리 집에 가서 도왔습니다. 며느리가 예뻐 결혼할 때 전세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너희가 시작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은정 씨의 진심을 담은 지원이었죠. 하지만 수민 씨는 결혼 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손이 태어난 뒤엔 아예 본색을 드러내며 은정 씨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장손을 낳아줬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죠. 전세금 1억 5천이 뭐예요? 요즘 이 돈 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우라고요? 갑작스러운 말에 은정 씨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힘닿는 대로 지원했건만 며느리는 그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되레 적다는 듯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니도 저희 도와주실 거면 제대로 해주세요. 수민 씨의 막말에 은정 씨는 처음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를 보는 날이 아닌 날이면 은정 씨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그녀가 향한 곳은 근처의 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은정 씨는 화장실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울 때도 한여름 더위로 땀이 비 오듯 흐를 때도 은정 씨는 매일같이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작업복을 챙겨 입고 고무장갑을 낀 은정 씨는 한 손에 걸레와 세제를, 다른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면 코를 찌르는 냄새와 바닥에 흩어진 오물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은정 씨는 익숙한 손길로 쓰레기를 치우고 물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하나하나 정리해 갔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다녀가는 화장실은 금방 더러워졌고 이를 깨끗이 만드는 건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구석구석 바닥을 닦을 때면 삐걱대는 관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 허리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허리가 더 휘겠어. 그녀는 혼잣말로 웃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변기를 닦다 보면 냄새 때문에 숨이 막힐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며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손주가 생각날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걸 알까? 할머니가 이렇게 일해서 용돈을 마련한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그녀는 잠시 고된 팔을 멈추고 벽에 기댄 채 손주를 떠올렸습니다. 손주가 받은 용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작은 장난감을 사며 웃을 때면 은정 씨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웃음 하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손과 발이 다시 움직일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일과가 끝날 즈음에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발바닥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고 허리는 뻣뻣해져 더 이상 굽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에 쥔 꼬깃꼬깃한 몇 장의 지폐를 보며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 하나라도 사줘야지. 아니면 색연필 세트라도. 그 돈은 모두 손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은정 씨는 녹초가 되어 소파에 털썩 앉곤 했습니다. 고된 하루를 뒤로하고 몸을 식히며 며느리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애 키우는 게 전쟁이에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돼요? 수민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은정 씨의 속을 쓰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주 3일씩 손주를 돌보며 며느리의 육아를 돕고 남은 날엔 이렇게 일하며 손주를 위해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런 은정 씨를 며느리는 고마워하기보단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우린 전세금 1억 5천으로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조금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민 씨의 무심한 말투는 은정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이 정도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그녀의 노력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은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향한 사랑이 모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며 번 돈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손주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수민 씨는 은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까?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저희를 제대로 도와주시려면 더 노력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애 낳으면 명품백이라도 하나씩 받아간다던데 저는 뭐예요? 저한테 해준 게 뭐냐고요? 수민 씨의 말은 은정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가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며느리는 이를 당연히 여기며 불만만을 쏟아냈습니다. 은정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민아, 우리도 힘들게 마련한 돈으로 너희를 도운 거야.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구나. 하지만 수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선이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애 낳아준 며느리 고생했다고 명품백을 사주고 심지어 차까지 뽑아준다던데요. 그 말에 은정 씨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남편과 함께 얼마나 애썼는지 그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은정 씨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혼잣말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명품백은커녕 손주 용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화장실 청소를 다니는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래도 손주가 웃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수민 씨도 육아와 살림으로 힘든 상황에서 하는 말일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후에도 다른 집과 비교하며 은정 씨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덕분에 고생을 보상받는다던데요. 저희는 어머니가 전세금 말고 뭐 해주신 적 있나요? 애를 낳아드렸는데 최소한 고생했다는 위로라도 받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은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위해 손주를 돌보지 않는 날이면 근처 상가 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며 작은 용돈을 마련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시큰거려도 손주가 좋아할 작은 장난감을 사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노력은 며느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수민 씨는 늘 다른 집 시어머니들과 은정 씨를 비교했습니다. 제 친구는 애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명품백을 선물해줬대요. 아는 언니는 차를 뽑아줬다던데 그런 걸 보면 진짜 부러워요. 어머니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돼요? 수민 씨의 말에 은정 씨는 힘겹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수민아,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몰라도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너희를 위해 땅을 파서 전세금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돈이 얼마나 힘든 돈인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나는 명품백 대신 손주가 웃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 은정 씨는 며느리 수민 씨의 태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끼며 속상한 마음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아들 준호 씨에게까지 화살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준호 씨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자마자 수민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늦게 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긴 해요? 당신은 밖에서 일하면 끝이지만 저는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일까지 해야 한다고요. 피곤한 얼굴로 잠시 숨을 고르던 준호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민아,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요즘은 일도 많고 야근도 자주 해야 해서 그래. 하지만 수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게 들어와서는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잖아요. 다른 집 남편들은 육아도 하고 가사도 같이 한다던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은정 씨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차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들이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들이 그렇게 며느리의 원망과 불만을 들어야 하는 모습에 은정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까지 큰 소리를 치는데도 우리 아들은 뭐라고 변명도 못하고 참고 있네. 은정 씨는 손이 떨리도록 쌓이는 설거지를 멈추지 못하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수민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준호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최선이라고요? 이게 최선이에요? 집에서 하는 거 하나 없이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다예요? 내가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나 싶다니까요. 수민 씨의 막말에 준호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순간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민아,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적어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수민 씨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고생은 내가 더 하고 있거든요. 애 낳아줬으면 대접은 못 해줄 망정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죠. 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그녀의 말을 끊으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수민 씨의 뺨을 때리며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에게 버릇없이 굴어선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선을 넘었어. 수민 씨는 깜짝 놀라 얼굴을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준호 씨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멍한 눈으로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은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지만 손이 떨려 그릇 몇 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날 밤 준호 씨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 수민 씨와의 다툼은 더 이상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불만과 막말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준호 씨의 마음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정 씨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준호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민 씨는 다른 집 시어머니와 비교하며 은정 씨를 원망하고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준호 씨는 그 모든 상황을 견뎌보려 했지만 그날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가는 건 나도
수민이도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거야. 준호 씨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보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어머니 은정 씨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수민이랑 이혼하려고 해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처음엔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매일 다투고 상처만 주고받는 것 같아요. 은정 씨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지만 이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너희 아이는 어떻게 할 거니? 준호 씨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아이 생각에 이혼을 미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수민이와 나, 둘 다 지쳐가고 있어요. 서로를 원망하고 상처 주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은정 씨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의 결정을 막고 싶었지만 아들의 눈에서 느껴지는 피로와 단호함을 보며 쉽게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엄마도 존중할게. 하지만 어떤 결정이든 아이에게는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 그건 잊지 말아라. 준호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준호 씨의 결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혼을 결심한 아들의 마음과 어머니 은정 씨의 심정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